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증시는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큰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또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일정 이슈를 좀 봐야 될까요? 슈팅이 좀 쏘아올리는 움직임들도 보여줬고요. 2차 선제에 대한 질주도 옥석 가리기만큼 또 희맞추기처럼 올라가는 움직임들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좀 더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야지 현명한 것인지 하나씩 물음표가 더해지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복귀해 보시고요. 내일에 대한 전략들도 꼼꼼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는 너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칭 타칭 일타 강사 주식계의 또 연사마로 불리죠. 이용준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궁금하고요. 먼저 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앵커님의 연사마라고 시작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4월 4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축하 먼저 드릴게요. 어제 올림픽 선수로 드렸던 박셀바이오가 말씀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하루 만에 7%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내일도 아마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은 OLED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OLED 중에는 LX세미콘, 선익시스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박셀바이오, 한미약품 등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이라이팅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말에 노란톡방에 몇백 명이 들어오셨거든요. 하지만 어제 보셨다시피 하락장이었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몇십 명이 또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기계 같은 신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어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급등이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보십시오. 어제 나갔던 분들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박셀바이오가 7%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어제 말한 선수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끔가다 전문가는 감정도 없고 일만 하고 소모품처럼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중압감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그런 날도 있는 거고 오늘도 상승이 나온 날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하루에 평가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하이라이팅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암학회 이슈가 있어요. 미국 암학회 이슈를 놔두고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던 박셀바이오도 암 관련해가지고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먼저 오늘 갖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하이라이팅은 산유국들이 어제 기사를 봤더니 추가 감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가 6% 정도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인지 중장기적인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국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다 다시
있긴 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오늘 0.33% 상승을 해서 2,480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히 2,500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기 고점인 2,500을 돌파하게 되면 상방이 또 열려 있고요.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2,500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지금 2,500 돌파한 이후에 시장을 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하락장 나온다고 해서 우르르 들어왔다 또 우르르 나가서 우르르 또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어제 안 나가고 오늘 계신 분들은 박셀바이오 7% 수익 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0.26% 상승해서 지금 857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피랑 같이 커플링 된다면 900포인트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승 종목은 1,600개 나왔으니까 대부분 상승 나왔고 특히 제약바이오, 오늘 어제 공략했던 박셀바이오, 한미약품, 앱클론, ST팜 이런 종목들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신규 상장주의 제약바이오주도 거의 2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일도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지수는 다우, 나스닥 다 상승을 했어요. 다우는 0.98 상승했고 나스닥은 0.27%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나쁘다고 보긴 힘들죠. 횡보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도주 잡고 매매할 수 있고요. 오늘도 조일 알미늄 단기 종목으로 드렸고 수익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1,315원으로 제가 확인되는 건데 지금 국제 유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300원 아래로 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중요 지표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오늘 특징 상한가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BL팜텍입니다. BL팜텍은 자회사가 미국 FDA 뚫었다. 여성질환 자가진단 키트 허가 완료라고 이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조각 같은 거죠. 이게 BL팜텍도 상한가를 갖고 미국 아바케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주도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세트리온도 흐름 좋았고 한미약품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흐름을 꼭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볼 때 아직도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또 어제부터 저는 박셀바이오 말씀드렸으니까 제약바이오 흐름 보셔야 되는 거고 EV 첨단 소재가 리튬 관련주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리튬 이슈로 갔다기보다는 50억 규모의 전환사채 CB 물량을 만기 전 취득했다. 이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70억 규모의 단기차 금을 갚았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유동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는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은 OLED 그리고 미국 아마켓 두 개 이슈 있습니다. OLED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X 세미콘 하고요. 지금 노란톡방이 홀딩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국 아마켓 이슈로는 우선 종목들이 17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어제 제가 드렸던 박셀바이오 우선 관심 있게 노란톡방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장 초반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공략 지점까지는 노란톡방에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올림픽 선수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어제 하루 딱 나빴을 뿐입니다. 어제 주말에 들어오시고 어제 하루 딱 보시고 나가신 분이라면 저의 진가를 전혀 못 봤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제가 전문가 생활만 5년, 6년 동안 하면서 어제 하루가 가장 많은 폭의 힘든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고 나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SFA 반도체는 26%가 당일 이틀 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LX세미콘은 2.58%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오늘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슈로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노란톡방은 2차 매수에서 비중 실어서 조금만 더 스윙으로 갖고 가면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일전기공업은 22선은 오늘 깨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할 게 아니라 강원랜드 가서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박셀바이오가 7%가 넘게 장 막판까지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제약바이오 여러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픽한 박셀바이오를 노란톡방에 관심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노란톡방은 열려 있고요. 내일까지 열어놓고 오늘은 방송 중에만 열어놓을 거니까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번 주는
다음 주 4월 14일부터 16일 미국 올랜도에 있는 미국 암학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암학회 관련주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포함한 OLED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잘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 잠깐 뭐 래퍼로 말하면 잠깐 절었을 뿐인데 그거를 저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저거 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암학회인데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종목이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편하고 안정적인 구간에서 공략 사인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박수 칠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암학회를 두고 또 제약바이오들의 강세들도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또 산유국의 추가 감사, 국제 유가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내일 시장의 전략들로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복귀해 봤고요. 또 그럼 공략주들 얼마나 잘 가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 선수들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 꿈비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용준 이꼬르 꿈비 이렇게 또 설명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수익률은 역시나 89%에서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2일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성이라는 또 선수 될 것 같습니다. 34%대 지금 수익률을 터치 중에 있는데요. 2월에 사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 전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FA 반도체 되겠습니다. 3월 말쯤에 이 종목을 편입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은 26.29%를 자랑하고 있겠네요. 네 번째 인탑스 선수도 3월 21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지금 고가 대비로는 12%대 수익률 자랑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선수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링네트 선수 2월 1일 편입됐는데 고가 대비로 30%가 넘는 수익률이고요. 플리토, SPG, 비스토스 살펴보시면 각각 24%, 21% 그리고 11%대의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치는 대로 족족 홈런 외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참 다 정말 1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고르는 건지 이제 뭐 해설위원님이라고 안 하고 코치님, 감독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1월 31일 날 여기 이델리 오픈하고요. 오늘까지 어제 박셀바이오까지 32명의 선수를 제가 말씀해 드렸더라고요. 물론 덜 가고 안 가고는 있지만 전 선수가 다 수익권에 한 번씩은 다 터치를 하고 특히 꿈비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꿈비도 이제 그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꿈비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89%는 엄청난 수익률로 1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추세가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꿈비보다는 제2의 꿈비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때가 됐다. 이제 100%도 넘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89%라는 큰 상승률을 한 선수를 제가 픽을 했지만 이제 꿈비를 넘는 선수를 제가 조만간에 또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도 후보군들 중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2의 꿈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금은동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메달은 제가 금은동은 과거에 2월 달에 말한 선수가 아니라 최근 선수들 위주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먼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후성 선수를 드릴 텐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34%입니다. 방송일이 2월 22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유달리 속을 썩혔던 선수입니다. 공략을 하고요. 굉장히 21선을 깨고 굉장히 오랜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상승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지금 5일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후성 선수는 34%라는 수익률이 한 달 반 정도에 나긴 했는데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애를 태웠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상승 1파가 나왔기 때문에요. 누림 다음에 상승 3파,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걸 보면 3파동이 1파동보다 무조건 크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받는다면 3파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후성이고 제2의 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금메달을 준 거고요. 두 번째 은메달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박셀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고가 대비 7.72% 나쁘지 않죠. 어제 샀는데 오늘 샀는데 7% 수익을 준다더라. 은행을 갔더니 1년을 넣어놨는데 5%를 주는데 거기에 재산세인가요? 소득세 15%를 떼고 주니까 3%를 준다더라. 이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구가 이제 화살표를 길게 그어나긴 했지만 오늘 샀는데 오늘 올랐더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KEC라든지 단기 종목 매매 조율 알미늄 할 때 항상 여러분께 칭찬을 받는 이유가 오늘 샀는데 오늘 올랐더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면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샀는데 10분밖에 안 됐는데 계좌에 100만 원이 있더라. 계좌에 5%가 꽂혔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AACR 이슈가 있고요. 물론 오늘 상승이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랜 기간의 횡보 이후에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고 또 횡보하고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고 지금 상승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쁜 모양이다. 박셀바이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선수가 하루 만에 여러분께 7% 수익을 드렸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힘든 장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노란톡방에 나가버리신 분이라면 절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신입들만 들어오시고요. 지금 계신 분들만 모시고 박셀바이오 한번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메달은 박셀바이오 드릴 거고요. 동메달은 저는 SFA 반도체인데요. SFA 반도체는 제가 3월 27일 날 방송하고 28, 29 해가지고 3일 만에 26%나 올랐어요. SFA 반도체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은봉의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상승, 그 다다음날 상승, 3일 연속 윗꼬리 상승 꾸준히 나오면서 고가 대비해서 26%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SFA 반도체도 여전히 좋다. 단 좋다는 게 뭐냐면 반도체 이슈가 K칩스법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멸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어제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여전히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 이슈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저는 SFA 반도체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를 좋긴 하나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상승 1파, 2파, 3파동이 진행 중인 SFA 반도체가 우리 노란톡방에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선수들 꿈비가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꿈비가 1등인데 꿈비들이 이제 보내주고요. 저는 1년 또는 2년 전에 수익이 났던 300%, 400% 종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한 달 또는 2달 이내 선수들만 추려가지고 그중에 상승을 탑 1, 2, 3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거고 그중에 홀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익지구에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올림픽 선수 추천해 말씀드릴 텐데 제2의 후성, 제2의 SFA 반도체가 되는지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시나리오 일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홀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또는 너튜브에서 전문생활 오래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선수도 어떤 종목도 상패나 관리 종목이 되지 않았다. 제가 된 선수가 있으면 노란톡방에 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선수들은 재무나 재료 다 확인하고 나간 거고요. 오늘 방송 후반에도 제2의 후성, 제2의 SFA 반도체를 시나리오 일정에 따라서 공략을 하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선수가 또 후성이고 은메달은 박셀바이오, 동메달까지는 SFA 반도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박셀바이오는 뭐 말하자마자 바로 또 메달을 따니까 이 선수의 앞으로의 또 능력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노란톡방에 뭐 정말 멋져요, 윤삼아.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노란톡방 좀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뭐 이야기들도 좋지만 또 강의 자료 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맞죠? 네, 강의 자료 제가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 USB가 재고가 다 소멸될 때까지는 꾸준히 제가 이 USB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장에 공부하고 싶은 분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 강의하고 비법 강의에 대한 강의 자료 여기 넣어드렸거든요. 지금 1타 이벤트라고 해서 이 이벤트가 지금 오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32기가 USB입니다. 32기간을 직접 사시면 6,000원 정도
정도 되거든요. 택배비가 3,000원 정도 되니까 대충 가격 아시겠죠? 이 자료를 여러분께 무상으로 자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노란톡 첫 번째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신청하시면 매주 20분 정도 추첨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 기본 강 첫 강은 캔들의 이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많이 오시는 분 중에 가장 제가 당황스러운 게 주식을 어제 시작했다.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캔들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은 질문이 보니까 V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변동성 완화 장치 급등을 하면 매 10%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게 VI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단주가 뭐예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익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USB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캔들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봉이 1개, 2개, 3개, 빨간 봉이 3개입니다. 이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용어로 적삼병이라고 합니다. 빨간 봉이 3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빨간 봉이 3개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상승이 나오나요? 하락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나와 있죠. 상승을 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즉 하락 추세도 바닥에서 빵빵빵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추세가 잡히겠다는 거고 상승장에서도 상승 끝에서도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지만 이 적산병의 봉을 보면 좀 더 기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이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 중에 적산병이라는 내용을 코너 속의 코너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메모하시고 USB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적산병을 샘플로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이 PJ 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락을 할 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까지 약 4,000원, 6,500원까지 60% 정도가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산병, 어제는 캔들 하나에 대한 부분, 망치형 캔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캔들 3개 적산병이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을 USB에 넣어놨으니까 적산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적산병의 반대입니다. 파란 봉이기 때문에 적이 아닌 뭐 파란 산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명칭은 흑산병입니다. 흑색은 아니지만 파란 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 있는 건데요. 적산병과 반대죠. 상승장에 나와도 하락신호, 하락장에 나와도 하락신호입니다. 여러분 매매를 할 때 내가 아무리 확신 있는 종목이라도 흑산병이 나오면 우선 손절 또는 익절, 본청 대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캔들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 머릿속에 두고 바둑을 두거나 훈수를 두는 거지 이걸 머릿속에 없고 그냥 홀딩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이 윗골을 달면서 흑산병 파란 개가 하나, 2개, 3개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는 척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세가 전환, 추세가 하락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적산병, 흑산병, 어제 말씀드린 망치형 캔들 내용이 이 USB, 이데일리 32기가 USB에 넣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USB 신청하시면 제가 자택으로 20분 매주 월요일 날 뽑아서 발송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이제 그 캔들에 대한 이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실 게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물론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가 좋다 하더라 해서 나는 장기 투자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단기는 약간 사기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등락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단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져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시장은 미국처럼 선진국 시장이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를 믿지 않고 중장기 성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5일, 10일, 20일 이평선을 보는 거고 재무제표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뭐 감사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부채화이고 이 어려운 것들을 제가 쉽게 설명을 일타 강사로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USB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란톡방에 종목 받으시면 일거양득 될 수 있고 올해는 지수도 좋아지니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SFA 반도체를 공략을 이 방송에서 이렇게 했고 3월 22일 날 방송을 하고요. 26.2%
나오는데 시간이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종목을, 이 선수를 제가 픽했던 이유가 이 USB를 통한 노하우를 익혔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십시오. 이 파란색 음봉이 픽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26%. 26% 작습니까? 지금 은행 가면 많이 받아도 5%고요. 적게 받으면 3% 받을 텐데 하루에 3일에 본인 돈에 예수금을 넣었더니 3일 만에 26%의 수익이 나는 선수를 SF의 반도체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 기준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정리해드리면 이 강의는 총 5강의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HTS 설정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시간은 어차피 한 강당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실 게 아니라 돌려서 볼 수 있는 이 USB 신청하시고 매주 20분 발송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무엇인지 또 하락하는 차트가 무엇인지도 공부해 보시고 급등하는 종목들 HTS에서 어떻게 발굴해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좀 원한다, USB 파일 받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바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오늘의 또 빅매치 테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매치 포인트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지 어제랑 좀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섹터를 다 봤는데요. 어제가 연장선에 지금 있습니다. 미국 아마켓 관련주 이슈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다음 주가 학회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미국 아마켓 관련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뭐 이슈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총 20개 업체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상장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20개 정도 업체가 참가를 하고요. 미국 올랜도에서 4월 14일부터 17일, 19일까지 약 5일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우리나라 날짜로 4월 4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슈가 기사가 나올 건데 미리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저를 칭찬하시는 회원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AACR이라는 이슈를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하는데 이제 경제방송에서 AACR 이슈가 나오고 박셀바이오 이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하루 정도만 빨리 움직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첫 번째는 4월에 지금 하는 AACR이고요. 6월은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서 아스코라고 미국에서 하고 마지막 3대 암학회는 유럽 종양학회라는 에스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우리가 AACR부터 보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선수로는 제가 한미약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시총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가겠어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미약품이 무려 13.58% 올라버렸거든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한미약품이 아마케 이슈로만 갔다고 좀 보기 힘든 게 아마케 플러스 지금 매출에 대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아마케 이슈가 있을 때 물을 더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노를 젓기 위해서. 오늘 한미약품 이슈 같은 경우는 4월 4일 오늘 기사를 봤더니 작년에 제품 매출이 1.2조가 넘었다. 역대급으로 매출이 나왔다 이런 이슈인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1조가 넘었다인데 이 이슈 하나만으로 13%가 이 시총이 큰 한미약품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약품 시총이 3조 1천억이거든요. 3조 2천억입니다. 이 시총이 13% 올랐다는 거는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진 건데 근데 그 베이스에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릴 아마케 이슈가 있죠. K바이오 AACR이 출격하는데 14일부터 19일까지 출격하고요. 한미약품은 7개의 후보 물질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요. 제가 보는 아마케 대장이 될 종목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하고요. 박셀바이오, 티움바이오, 앱클론, 루닛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선순환 올라가니까 메모하시고 본인이
짬짬이 공략해 보셔도 되고요. 본인 모르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또 암학계 이슈가 있으면 섹터별로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AACR 말씀드릴 때 21선 아래에 있는 한미약품은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약간 다르게 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종가 고가로 끝났고 최고가 28만 9천 원을 찍었고요. 시총이 무려 3조가 되는 회사가 13%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암학회 이슈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약품 공략하는 것보다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신규 AACR 수혜주를 공략해보는 게 훨씬 안전하죠. 올라가 버린 종목 공략하면 추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부터 노란톡방에 꾸준히 AACR 테마와 관련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점이 나오면 공략 지점도 말씀드릴 거고요. 좋은 재료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미약품선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수는 저는 조금 다른 선수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시총이 좀 작은 젠큐릭스라는 선수를 가져왔는데요. 젠큐릭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어제는 21선 아래에 망치형 캔들. 제가 어제 망치형 캔들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은 상승을 의미한다는 말씀드렸고. 하지만 22선을 돌파하는 장 초반 상한가를 굳혔어요. AACR 내가 대장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보십시오. 횡보를 하다 거의 대금이 없다 갑자기 빵빵빵빵 터지면서 10시 49분에 상한가를 굳히고 한 번도 안 풀린 거거든요. 즉 강한 상한가고 이 젠큐렉스라는 시총이 작은 선수가 상한가를 가면서 AACR의 시작에 불꽃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큐렉스를 지금 공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젠큐렉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제가 보니까 젠큐렉스는 시총이 230억이니까요. 정말 작은 거죠. 여러분 230억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종목이지만 시총 나왔죠? 상한 갔다는 거는 이제 AACR에 불꽃을 당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도 13%, 젠큐릭스는 상한가. 젠큐릭스는 기술 특례 상장이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박셀바이오 제가 강조를 하니까 오늘 기사 봤더니 영업이익이 적자인 박셀바이오 제2의 셀리버리 되나 이런 기사가 있다고 걱정되시는 분이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은 5년 동안 그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질문이지만 그분도 아직은 한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술특례 상장인 회사인 5년, 박셀바이오는 상장한 지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회사죠. 젠큐릭스도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되지만 기술특례 상장인 회사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슈를 봤더니 미국 AACR에서 대장암 조기 진단 검사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핵심은 검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이슈로만으로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폭발력은 기술 수출입니다. 어제 LO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센싱 아웃.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은 완제품까지 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구 개발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이 확정된다면 기술을 수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회사는 FDA 3상을 통과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FDA 1상과 2상에서 주가 차익을 벌으시면 되고 3상을 기대다가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DA 3상은까지는 보지 않고 1상과 2상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까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방암 진단 키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다시 적으세요. AACR 수혜주로는 첫 번째는 한미약품, 박셀바이오, ST큐브, 티움바이오, 앱클론, 그다음에 젠큐릭스까지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는 내일 젠큐릭스를 공략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신규 종목 중에 가장 안정적인 수급과 실제적으로 발표가 예상되는 종목을 공략을 할 거니까 그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셀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셀바이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오늘 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암학회 일정이 있는 종목 잠시 뒤에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궁금증들도 올려주세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참여 코드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저희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릴게요. 아마케 일정 봤다면 다음엔 또 어떤 또 탈바를 보면 좋았을지 또 이야기 듣고 싶네요. 어떤 부분을 또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섹터를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섹터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네. 이제 구리 어제 안 간다 말씀드렸는데 네. 구리 오늘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도 아니고 어제 하루 종목이 안 갔다고 해서 노란톡방에 수백 명이 들어오셨다가 수십 명이 또 나가셨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저는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끝까지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제가 어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구리가 다시 한번 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리 관련주를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리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리는 지금 응급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구리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가 가는데 제가 왜 구리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월봉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막연히 제가 구리 안 갈 거라고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 구리 선물 월봉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 월봉 차트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이 지금 실제로 선물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고점을 찍었던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한 이구 산업의 상승은 단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팩트에 대한 기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오늘 이구 산업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슈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값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13%가 넘게 상승을 나왔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구리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측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온 거지 구리 가격 자체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좀 봤더니 재밌는 게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고점이 거의 24%까지 올랐고 종가가 10%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기차 앞으로 여러분 타실 텐데 전기차의 필수 그 원자재 중에 구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오늘 봤던 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는 구리가 약 8에서 22kg 정도 승용차에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4배나 많은 83kg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면 많이 만들수록 지금 구리의 재고가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슈로 이구산업이 가는 거거든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뭐 370kg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구산업의 상승은 어제 제가 단발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상승이 다시 한번 25%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구리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고가 소진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 했더니 이구산업이 올랐습니다.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캔들에 대한 이해, 이 USB에도 말씀드리고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 20분까지는 드리는데 이 캔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정답은 내려간다입니다. 물론 내일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캔들에 대한 이해, 정석적인 정답은 몸통보다 큰 윗꼬리가 달려있고 단기 고점의 윗꼬리이기 때문에 내일 이구산업은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구산업을 이번 기회에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으셔라. 그리고 관련 내용은 USB에 들어서 공부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윗꼬리가 달린 이유가 외국인 기관은 고점에서 양매도를 했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이 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구산업은 내일 저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선수 이구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 이렇게 잘 가는 또 차트를 보니까 이구산업, 이제 좀 구리 관련주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반면에 좀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이구산업과 같은 맥락의 또 선수들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패턴의 선수들도 있을까요? 풍산도 지금 이제 구리 관련 주인데요. 그러니까 이구산업과 풍산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구리 섹터는 두 선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풍산은 이구산업과 좀 다르게 방산 쪽이 훨씬 더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풍산은 구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러니까 2등주나 3등주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산 회사 자체가 구리, 동산업하고요, 방산 산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뭐 방산 특히 이제
소총부터 탄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좋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고점, 이 고점 한 번,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하고 음봉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37,000원 부근의 횡보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슈로 상방이 나올 수 있다. 풍산은 구리 관련주도 맞지만 앞으로는 구리보단 방산으로 보셔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구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이슈로 올라간 이구 산업. 그리고 풍산은 사실은 구리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구 산업은 내일 하락 나올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구리 섹터로 정리는 해놓으시되 공략은 내일 하지 말고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미국 아마케의 대장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선수를 이제 공략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구리 테마들 여러분들 또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또 한방 종목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투자올림픽 여러분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USB 받고 싶어요. 지금 댓글은 막 달아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급등할 만한 선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참 박셀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잘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참 아마케 관련주 들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고민 끝에 박셀바이오로 하루 더 연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처음이죠. 네, 제가 약간 고집을 좀 부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를 공략을 해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선수를 2번 연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뇌리에 남고 이용준도 굉장히 기준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박셀바이오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제보다는 추가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메모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준은 지금 박셀바이오 엄청 밀고 있다. 지난달에 후성 엄청 밀었다가 빨리 안 가서 욕을 엄청 먹었다가 결국은 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박셀바이오도 그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이틀 연속 여러분께 방송에서 기록 남기라고 박셀바이오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영문으로 기사가 나온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드렸는데 그림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자신문도 제가 확인을 하고 갖고 오는 건데 현지 시간으로 4월 4일 날 이제 오늘 내일 우리나라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캔서 문샷이라고 해가지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이슈가 아마 내일 정도 우리나라 언론 프레스를 통해서 나올 텐데요. 왜 캔서 문샷이라고 하냐면 캔서는 암이고요. 문샷은 이렇게 달과 샷인데 이게 왜 문샷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달 탐사선을 출발했다. 이게 문샷인데요. 이게 미국 말로 하면 혁신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입니다. 문샷. 그러니까 달 탐사선이 출발해서 달에 대한 착륙했던 것도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지표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앞으로 우리는 암을 종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4월 4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정도 우리나라 기사에 나올 건데요. 이게 문샷, 혁신적인 암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하는 방안을 행정부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가 오늘 흐름이 좋았던 이슈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암 기업 박셀바이오를 제가 지켜보는 게 3월 25일 날 기사가 나왔죠. 박셀바이오는 하버드 교수 등을 대거 영입을 해서 신규 파이프라인 하고요. 박사급 인재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사람 장사하거든요.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R&D 하고요.
또 좋은 파이프라인 만들고 좋은 약 개발하고 그리고 FDA 일상 이상 도전하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모든 이슈들이 AACR을 앞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기업 박셀바이오 제가 전제가 있죠. 지금 바이든이 캔서 문샷을 발표를 했는데 박셀바이오는 항암 기업인 거고 거기다가 하버드 교수를 또 미국에서 인재를 영입해 오는 거고 게다가 다음 달은 암학회가 미국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방향성이 잡혀 있고 암에 대한 이슈가 있는 박셀바이오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미약품보다 박셀바이오 이틀 연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도 오늘 어제 말하고 7%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은 더 기가 막히죠. 분봉 제가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만 원 돌파하면 신규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만 원 나오고 하락했다 다시 한번 4만 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즉 종가가 고가가 끝났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에 동그라미를 그어드리면 지금 보세요. 전고를 돌파했고 43,000원 다시 한번 전고 돌파 지금 전고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보세요. 박셀바이오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밀렸다가 오늘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도 돌파, 내일 만약 여기 43,000원 부근이 돌파가 나온다면 AACR 이슈, 조 바이든의 캔서 문샷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 인재에 대한 이슈. 모든 게 지금 미국으로 향해져 있고 암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박셀바이오가 제 마음속은 대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번 연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란톡방 계시면 박셀바이오가 혹시 안 가더라도 혹시 갈 수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 AACR 관련 섹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하지만 저는 박셀바이오 좀 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박셀바이오 가져온 거고 그래서 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날 국가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런 시점에서 박셀바이오는 하버드 대학 교수, 박사급을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AACR 이슈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흐름이 저는 차트와 수급이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고점에 있는 선수를 공략하기는 여러분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래량이 빵빵 내일 또 터지면 빵 터질 박셀바이오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볼 테니까 박셀바이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AACR 수혜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종목은 눈을 꼭 크게 뜨고 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2번이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얘기해 주셨다는 거 굉장히 강조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또 의미로 들리는데요. 박셀바이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안 샀는데 오늘 그러면 좀 내일 들어가고 싶어요 할 때 매수 타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셀바이오는 제가 그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종가에 공략을 한다면 4850원 종가 부분에 공략해도 되는 거고 근데 하지만 어제도 공략했고 제가 지난주도 공략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략 지점은 분할로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종가 부분인 4850원 부분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더 가면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거니까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시초가에 갭 상승해서 뜨거나 갭 하락해서 뜬다면 공략 지점을 저한테 한번 문의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의 갭하락, 갭상승인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데 매수가가 46,600원 정도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 라인 잡아주시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목표가 항상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말 그대로 우리의 바람일 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전고점이 43,5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기술적 자리인 43,500원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손절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급락장 맞이하면서 하루라도 종목이 안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빠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사람이 간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이 120선이 깨지는 38,000원 손절가 잡을 건데 악재만 없으면 홀딩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손절해야죠. 하지만 악재랑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박셀바이오 AACR 불참하겠다. 또는 박셀바이오 발표가 연기됐다. 이런 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묵묵히 버텨서 다음 주까지 흐름을 박셀바이오를 여러분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보려고 합니다.
와, 일단 낙제라고 하면 AACR에 불참한다. 이 내용만 없으면 계속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목표 주가 43,500원, 손절가 라인 37,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시는데 여기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도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저희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다 화요일도 어느덧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뭔가 이렇게 전략 잡으면 기분 좋죠?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투자 올림픽.